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정보는 양자 컴퓨터는 곧 엄청난 계산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의 기존 IT 패러다임을 뒤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양자 컴퓨터가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답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최단 거리를 찾는 문제가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합리적인 경로가 10가지라고 한다면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는 모든 경로를 한 번씩 가보고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 10가지를 동시에 시뮬레이션하고 그중 가장 일찍 도착한 경로를 정답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10개의 서로 다른 계산 장치가 각각 하나의 경로만을 계산하고 이들 중 가장 빨리 계산을 끝낸 장치가 결과값을 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에 속하는 양자 컴퓨터는 NP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NP 문제는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NP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 상황 분석입니다. 도로의 교통 상황은 각각의 차량의 움직임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내는 현상이죠. 따라서 교통 상황은 도로에 있는 모든 개별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개별 차량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인 양자 컴퓨터는 다양한 원인과 요소를 고려해야 하면서도 표준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든 최적 경로를 찾는 문제나 암호 해독, 시장 분석, 유기체나 자연어 분석과 같은 과제들이 바로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의 속성을 가진 양자 컴퓨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전망에 대해 회의적이며 양자 컴퓨터의 병렬 계산 기능이나 NP 문제 해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큐비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병렬 계산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러한 계산은 고전적인 컴퓨터도 적절한 알고리즘만 입력해주면 양자 컴퓨터가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가 쉽게 하는 계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양자역학 시스템은 유니터리한 방식으로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계산의 결과로부터 입력값을 되찾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x제곱은 1과 같은 식처럼 결과값은 1이지만 입력값은 -1과 1 두 가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산의 결과로부터 입력값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하는 양자 컴퓨터는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전 컴퓨터는 둘째치고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양자 컴퓨터에게는 난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보았던 병렬 계산 기능과 NP 문제 해결은 양자 컴퓨터의 본연의 목적도 아니고 애초에 모든 NP 문제에 양자 컴퓨터가 효율적인 것도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가 그보다 더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리라고 기대되는 분야는 입자들의 미시적 운동을 분석해야 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원래부터 양자 컴퓨터는 미시 세계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는 기존의 컴퓨터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의 빠름은 우리가 컴퓨터에 기대하는 빠름과는 그 적용 분야나 성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양자 컴퓨터의 계산과 고전적 컴퓨터의 계산은 애초에 수행하는 영역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연산에서 기존 컴퓨터와 속도 차이가 별로 없거나 부족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양자 컴퓨터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기대감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양자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를 대체할 일도 없고 연구 방향도 그쪽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는 오히려 현재의 컴퓨터로 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양자 컴퓨터와 기존 컴퓨터는 경쟁이 아니라 보완 관계인 셈이죠.
이렇게 총 3편에 걸쳐 양자 컴퓨터의 원리와 적용 분야,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에 대한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